첫 번째 가보죠. 자, 아내 놀라지 않도록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구준엽 씨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본에서 아내 서희원 씨의 유해가 담긴 분홍색 유골함을 안고 대만에 오늘 입국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대만 방송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자, 구준엽 씨가 아내의 유골함을 들고 차에 오를 때 저렇게 우산으로 주변에서 가리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백다희 아나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구준엽 씨와 아내 서희원 씨의 가족은 서희원 씨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소형 전세기를 타고 출발해서 같은 날 오후 3시에 대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현장에는 수많은 취재진들이 모여들었는데 구준엽 씨는 사전에 아내가 놀라지 않도록 우산으로 가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대만 언론은 구준엽 씨가 모자와 마스크를 썼지만 눈빛에 슬픔이 역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서희원 씨의 여동생 서희재는 성명을 통해서 언니가 평안하게 집에 돌아왔다고 전하면서 고별식은 열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언니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고 서희원 씨의 유골함은 추모공원이 아니라 자택에 보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공원이 아닌 자택에 유골함을 보관한다. 자, 서희원 씨의 죽음과 관련한 어떤 폭로가 나왔던데요, 박 교수님. 서희원 씨의 이 전 남편 때문에 서희원 씨가 죽은 거다. 약간 그런 뉘앙스더라고요. 네, 어제도 이 전 남편 왕소비에 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남편인 왕소비의 불륜 상대로 의심받았던 사람이 모델 장잉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폭로를 하는 거예요. 서희연은 왕소비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희연 씨가 몸이 되게 약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4번이나 하게 됐었고 또 그렇게 임신을 한 것을 넘어서서 유산을 했을 때도 산후조리를 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아이고야. 그리고 서희연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했고 한마디로 피와 살을 빨아먹었다라고 아이고. 이렇게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지금 와서는 굉장히 그 사랑을 했던 깊은 사랑을 했던 남자로 이미지를 조작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내가 이 모든 말한 것들이 모든 것은 다 뉴스에 있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참 이번 부고에 깜짝 놀랐던 것이 올해 향년 48인데 서희원 씨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독감, 뭐 물론 위험합니다만 폐렴 합병증으로. 자, 그런데 지금 저 전 남편이라는 사람의 불륜 상간녀로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 양 변호사님, 이렇게 안 그래도 몸이 약한 서희원 씨를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가게 했다. 그 이제 어떤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몰랐고 더군다나 이제 대만에서 활동하는 그런 배우였기 때문에 국내의 시청자분이나 팬들은 저런 사실까지는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폭로에 의하면 저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젊은 나이에 유명세를 이용해서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유명세 때문을 보려고 아내를 혹사시켰고 그래서 극도로 이미 몸이 안 좋아진 상태였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대만 내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로 어떤 취재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참 놀랍네요. 참 두렵고.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웃자리 끼고 자 적반하장의 끝판왕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배달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데 오토바이 잘 코너 돌아서 나가는데요. 자, 그런데 이거 뭐야? 중앙선을 완전 넘어온 지금 고급 외제차 한 대. 자, 결국 가로막힌 오토바이 멈춰섰죠. 그때 외제차도 멈춰서고는 창문을 쓱 내립니다. 자, 이후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여자 벗은 못 잡히고, 예? 뭐 시비 들라고 썼나? 그게 아니고 어? 사장님 아, 그래, 모자 벗은 못 잡힌대. 마! 시비 들라고 썼나? 시비가 아니고 마음은 뭐고? 알아서네. 야, 이 샵이 생긴 거 봐도 그 뭐라 하자. 하는데 그니 뭐 봤으면 됐네. 나 이만 그 자리에 내려앉아. 와! 때리시네. 와! 뭐 하이마 벗은 못 잡힌대. 못 잡히고. 가라, 안 그러면 그냥 알아보라. 뭐 할아버지 모자 벗은다. 이거 다 죽이네. 뭐하노 이거? 너 가만히 있어. 뭐하노? 이거 지금 움직였다 이건가? 어떨래? 멈추랄래? 이 군들이 떠야겠 잠깐 봐. 어떨래? 사장님 밀어봐.
가지고. 아니 어쩌래? 말을 해라 이 자식아. 화해봐 뭐 대가리 뭐 지그시 무작인데. 하마자 이거. 가라 그냥. 가라. 박 변호사님, 예. 니만 뭐 하노? 짜스가 무슨 우짤긴데 확. 아 저는 아무래도 이 맛이 안 삽니다. 무짝긴데는 어떻게 하려고 너 이러니라는 부산 사투리이고요. 사실 이 어떤 일이냐면 배달하는 사람이고요. 영상이 지금 다 나왔어요. 중앙선을 침범하려 하는 차량.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한 말씀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보려고 헬멧을 잠깐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욕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협박적인 단어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우짤낀데 마 시비 걸란다 한번 붙어볼랑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모습이었고요. 안 되면 또 헬멧 벗으면 너 나한테 싸울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보험 처리 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차량 번호판도 찍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배달 기사가 어. 찍으려고 하니까 휴대전화 막 뺏은 모습까지 있었다고 하고 이런. 약간 보면 사실 조직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아닐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사투리니까 좀 강한 사투리 쓴다고 보이긴 한데 그래서 제보자 우리 배달기사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자리를 그냥 떠났다고 하고 그 후에 또 무섭게 또 달려왔다고 하네요. 아니 저 봐 완전 선을 오히려 반 이상을 넘어가지고 와가 누가 누구한테 지금 화를 내는 거야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지금 아마 주장하기로는 다른 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자신의 사정인 거고 상대방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토바이 운전하신 분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 차 예, 저 때문에. 뒤에 있는 차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럼 거기서 좀 적당히 마무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서로 혹시라도 뭐 격한 감정이 있었으면 좀 알았다 미안하다 뭐 이러고 갔으면 될 텐데 뭘 저렇게까지 웃잘끼고 이렇게 하셨는지 참 잘 웃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완벽히 속았다. 자, SNS에서 본 광고 영상에 홀라당 낚이셨다는 제보. 광고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여성 얼굴만한 크기의 대게살. 이 탐스러운 대게살을 입 한가득 와구 세상에. 세상에 버릴 게 없어. 빈틈이 없어. 자, 야들야들 통통 꽉 차오른 살들. 풍부한 식감에 껍질은 얇고 살은 두툼. 오호호. 자, 게다가 저걸 새해맞이 특별 할인을 해준다면서 단돈 42,900원. 어머, 이건 무조건 사야 돼. 자, 그렇게 기다리던 대게살을 집으로 배송을 받았는데 신선식품이 그냥 종이 박스에 들어있네. 자, 아무튼 언박싱을 해봤더니 와우 맛살 냉동 명태로 만든 게맛살. 양 변호사님, 누가 게맛살을 중국에서 사?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이 SNS 한 달 정도 전에 우연히 대게 광고를 조금 전에 본 광고를 봤다고 합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운 광고인 거고 또 아내분이 대게를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자주 못 사줘서 그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아이고 잘 됐다 싶어서 10개에 42,900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또 그 옆에 자세히 보시면 10개를 7,000원만 더 내면 10개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9,900원을 보낸 겁니다. 보내고 한 달을 기다렸는데 택배 박스가 왔는데 뭔가 그때부터 이상했다는 거예요. 저 큰 게 20개가 들어있는데 너무 가볍더라는 거죠. 열어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광고하고는 달라서 너무 다른 그냥 저거에서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만한 맛살이 들어있었고 그래도 크기는 달라도 맛은 어떨까 하고 봤더니 다를 리가 없죠. 그냥 맛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20개를 5만 원 가까이 주고 사신 거예요. 박 변호사님, 대게살 감별사 박 변호사님. 화가 납니다. 맛살은 명태로 만들어집니다. 진짜 대게살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예민한 사람들 먹어보면 알아요. 눈 감고 먹어도 맛살인지 대게살인지 구별이 가능한데 저게 저 중국서 먹을 겁니까? 편의점 가면 다 파는 건데요. 다 있어. 화가 납니다. 우리 집 밑에 편의점에 팔어. 다 팝니다. 예. 자, 저번에 박 교수님 그 중국제 로봇형 장난감 청소기도 그렇고. 그렇죠. 진짜 이런 거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보해 주신 분도 그래도 뭐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게 와서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얘기하시고요. 그 전에도 그렇게 청소기도 구입해 보시고 신발도 구입해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중국산으로 해가지고 장난감 같은 게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SNS를 보다 보면 너무 꼭 사야 될 것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사요. 저도 몇 번을 사셨어요? 사죠. 어. 그러면 오면 진짜 너무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 그래가지고 고객평을 보면 고객평 너무 좋아. 네, 쓸 수도 없어요. 이래서 이 제보해 주신 분도 사실 이거 먹는 거라 너무 찝찝해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이고. 사방 가족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라고 제보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골고루 무개념입니다. 자, 제보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 SUV 차 한 대가 골목 진입로를 떡하니 막고 있죠. 자, 그리고는 차 뒷문에서 한 남성이 뭔가를 툭! 차 아래는 웬 쓰레기들이 널려 있죠. 골목에서 뭔가 수상합니다. 자, 골목에서 차가 오는 걸 슬쩍 보고도 다시 뒷좌석으로 가서 또 툭! 자, 그러고 나서는 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가서요. 차를 빼는데 자, 보세요. 반대편에도 쓰레기들이 그냥 한가득 떨어져 있어. 자, 도로 한복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슝.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왜 저렇게 삽니까? 지난 2일 새벽 1시쯤에 부산의 한 골목인데요. 보니까 뭔가 일이 생겨서 정차하고 있나? 하차하고 있나? 이런 모습인데 도로 한복판에 가로로 차를 SUV로 딱 대놓고 뭔가 문 열어서 행동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쓰레기를 지금 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거 좋은 차 아니야, 저거? 너무나 좋은 차, 외제차고요. 쓰레기도 확인을 좀 해보니까 그 쓰레기 자체가 어린이, 기저귀, 이유식 이런 쓰레기들입니다. 기적이요?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도 매우 좋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나 엄마가 되겠지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까 돈도 많은 사람이, 차도 좋은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두 가지 잘못이죠. 도로를 한복판을 가로로 막아가지고 문 열어놓고 쓰레기 버리고 인간들이 왜 저렇게 사느냐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돈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저건 안 되겠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서 국민신문고에 저 사람, 저 차량 넣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얄밉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딸의 결혼식 그 후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 딸을 결혼시킨 친정 엄마입니다. 저는 딸이 7살 때 이혼을 했어요. 딸은 전 남편과 함께 살았고 저는 재혼했지만 다행히 딸과 만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은 2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3일장도 함께 치르면서 잘 보내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딸의 결혼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돈 쪽에서 재혼한 남편을 손님 맞이에 서지 못하게 한 건데요. 그래서 결국 저만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피로연에서 왜 재혼한 남편을 인사시켰냐, 시가에 망신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서운했지만 그냥 넘겼고 딸과 사위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사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딸을 키우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있지 왜 망신시키는 거냐, 이제 딸 만나지 마라 이렇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사돈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고 온몸이 정말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돈이 요구했던 예단 비용도 부족함 없이 보냈는데 너무 속상해서 잠도 안 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곧 있으면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딸과 사위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돈의 말처럼 정말 딸을 만나지도 연락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친정어머입니다. 아니 사부인이 무슨 자격으로 내 딸 상의를 만나라 만나지 마라 정하시는 거예요? 별꼴이네 진짜. 아니 사부인이 우리 쪽 사정 몰랐던 것도 아니고 우리 그이도 상의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어서 결혼식에서 인사를 올린 건데 아니 그게 무슨 흉이라도 됩니까? 예단 비용도 다 보냈잖아요. 아이고 진짜 선 넘어.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사돈이에요. 어머머머머 사부인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시죠. 우리 상의
누가 다 키웠냐고요. 사부인이 아니고 돌아가신 바깥사돈이 키웠잖아요. 상이 생각해서 그래도 상이 엄마니까 해서 부른 건데 아이고 불청객을 달고 올 줄 누가 알았어. 하객들이 전부 다 저 남자 누구냐고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내가 얼마나 난처했는데 X. 자, 박 변호사님.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난처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하객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누군지. 그리고 이혼하는 가정도 꽤 많고요. 지금은 거의 뭐 세상 중에 한 쌍이 그런데 그걸 다 신경 쓰고 저기는 몇 번째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 기준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고 엄마하고 딸의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사돈이 자기 이제 며느리 그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오바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 네, 딸이 굉장히 딸도 이제 속상해가지고 전화 와서 따졌다는 거 보면 사실 뭐 친정 엄마가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하고 잘 의논을 해서 지금의 남편을 데리고 온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7살 때 그 원래 엄마 아빠하고 살 때도 이혼할 때도 이제 아빠가 키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은 엄마한테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돈은 정말 선을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이제 천륜인 딸과 엄마의 이야기면 딸과 엄마가 정할 일인데 딸이 와서 딸이 엄마 이제는 아저씨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한테 연락을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수는 없어요. 있는데. 네, 근데 사돈이 무슨 자격으로? 네, 이건 너무 선을 넘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게요. 참 못됐고 참 이 사연자분이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 같아요. 저희 딸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거는 저희 결혼식장에 갔고 또 예단을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모든 과정을 딸과 함께 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연자분이. 어찌 보면 어찌됐든 이 따님 입장에서도 이제 며느리가 된 그 여성 입장에서도 아픈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새 어찌 보면 식구가 된 그 며느리한테 더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더 한번 상처를 내고 소문을 뿌린 격 아니겠어요? 너무 아프네요. 너무 못됐습니다, 솔직히.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도 너무 이 사돈한테 어떻게 이런 무례하고 심한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정말 앞으로 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딸이랑 사위랑 좀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박연숙님. 딸 당연히 만나셔도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별빛 10님 예의가 너무 없는 듯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포시님도 사돈의 개념이 없는 거 아닌가요? 친모인데 왜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